드라마 파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 시즌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평범하고 작은 소시민의 행복을 꿈꾸었던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의 범죄를 대신 은폐하려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건데요. 아내의 돌발 행동으로 번번이 일이 틀어질 때마다 그래도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그는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너무 달라. 자긴 늘 뭔가를 고치려고 해. 아무것도 고장난 게 없는데도 말이야.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처럼 그래도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는 작고 확실한 현실의 행복들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고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겼죠. 조금 더 거대하고 화려한 꿈을 쫓기 위해서요. 실제 그런 걸 얻어서 정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 애초에 그런 게 존재하긴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장난 게 없는 현실에 감사하고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고칠 게 없는 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망치는 사람일까요? 5월 2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출발했습니다. 1부 첫 곡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듣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날씨랑 어울려서 그런가?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드라마 파고 말씀드렸는데 코엔 형제의 그 영화 파고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드라마 시리즈고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 이게 정식으로 볼 수 있는 OTT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시즌이 다 좋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장면에서 결국 그 부부 제시 플래먼이랑 그 우리 스파이더맨의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를 했는데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해놓고 드라마 찍고 결혼했지요. 근데 참 그 시상식 현장 이런 데서 둘이 꽁냥꽁냥한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늦게 결혼했으니까 둘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나연님이 웅디 오늘 딸이 스스로 책을 꺼내서 읽더라고요. 아침 독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아 그래요? 몇 살이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에이 기특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자기가 이제 좋아서 읽어야지 누가 시키면은, 특히 어릴 때 누가 시켜서 읽으면은 커서는 정말 안 읽게 됩니다. 윤향화님이 예 셔츠 이거 근데 전에도 입었었는데 오늘 날이 또 따뜻하고 볕이 밝아서 많이들 놀러 가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입었습니다. 어제는 무슨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지 다들 놀라셨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브레인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무슨 어이가 없었어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되게 뭔가 그 억울하고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아니 어제 자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일어나자마자 뭐를 먹었어요. 뭐야 어쩌라고, 너무 착실하잖아요. 아니, 그게 저는 어제 치킨 먹고 잤어요. 그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왜 아침부터 자기 자랑합니까? 아니 자랑이 아니고. 좋겠네요. 나 치킨 먹었어요. 어쩔 건데. 축하합니다. 아유 참. 왜 공감 안 해주냐고. 자기 전에 안 먹는 거 얼마나 힘든데.
어쨌든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헤드라인 들어갈 텐데요. 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1시 33분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대에 기립이 됐고요. 그리고 고정 작업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채운 뒤에 내일 오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시 24분에 우주를 향해서 떠납니다. 일단 기상이 좋아야 될 거고. 그렇죠. 전에 그리고 고정 작업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몇 번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길. 없겠지. 제발. 없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참 이 매번 발사 실험 또 발사할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맞아요. 발사한 이후에는 너무 이 보람차고 값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역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게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일입니다. 네.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지금 있는 모든 기술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톡 더하면 뭔지 알아요? 뭐예요? ICBM. 진짜? 그 정도구나. 어머,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ICBM 뭐 그래도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미국한테 할 말이 있잖아. 우리는 그거 아닌데요? 우리도 기술이 있어요. 아니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형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네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벌레의 습격이 시작됐다입니다. 요즘 진짜 말 그대로 벌레들이 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셨나요? 잠깐 그 얘기 아닌가? 벌레. 그거 무슨 실시간으로 누가 동양 하루살이. 강남 쪽 분이신가? 우리 집에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뭐야 하고 사진 올렸는데 아, 그거는 흰개미. 맞아요. 그 당장 그거 빨리 저기 신고하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고. 아, 맞아요. 그 얘기 외래종 아니에요? 흰개미. 그 얘기도 있는데 우선 제가 들려드릴 거는 동양 하루살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진짜 뭐 하루살이를 보는 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유독 빠르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도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크기가 크다 싶은 하루살이는 전부 다 동양 하루살이에요. 오. 그냥 하루살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큰데 어느 정도냐면 몸 길이는 18에서 22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날개가 50mm예요. 나 방금 무슨 센치라고 얘기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밀리미터. 하루살이가 그러면 살려주세요. 용 아닌가? 도망가야죠 우리. 아니 근데 몸이 이 정도인데 날개가 50mm예요. 굉장히 커가지고 팅커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하루살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수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이 동양 하루살이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동양 하루살이가 수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뭐야? 이 5월에 눈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안개처럼. 네.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대박. 이 조명, 특히나 조명 근처에 많이 몰리잖아요. 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막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난리였어요. 심지어 또 타사의 어떤 기자는 이거를 리포팅하겠다고 서 있었는데 온몸을 이 벌레가 뒤덮어가지고. 근데 하루살이가 뭐 물거나 그러진 않지 않나요? 그렇진 않지만 그 좀 보기 기분이? 징그럽잖아요. 기분이. 온몸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연을 사랑합시다. 어쨌든 예. 조금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하루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었어? 네, 아니래요. 응? 이게 유충일 때까지 고려하면은 대부분 하루살이는 1년 또는 그 이상을 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야, 되게 오래 살잖아. 근데 이제 하루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날개까지 돋고 나서는 딱 하루밖에 못 산대요. 그동안에 번식하고 죽는 건가요? 맞아요. 번식도 하고 특히나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짓기 후에 수면 후에 알을 보통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낳는데요. 예. 낳고 거의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야. 근데 좀 징그럽기는 하고요. 근데 웅디 말대로 뭐 해를 끼치는 곤충은 아니기는 해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익충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뭐 무당벌레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전염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양 하루살이가 나타나면은 얘네는 깨끗한 2급수 이상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변이 좀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강에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한강이 아직은 깨끗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거 흰개미. 아 맞아요. 흰개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주택에서 이 외래종의 마른 나무 흰개미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이 흰개미는 제가 아마 한참 전에도 우리 애지중주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목조 건물을 갉아먹고요. 맞아요. 숲도 순식간에 파괴하는 종이에요. 이제 국내 종도 있지만 해외 종은 또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이 해외 종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더워졌고 습해졌다라는 증거이고 특히나 이 전남의 완도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눈이 땡그레질 만큼 조금 위험한 그런 정도 나타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조금만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흰개미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예 터전을 잡고 서식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왔다니까. 그 곤충 관련한 게시판이었는데 나 거기 왜 있었지?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전 뉴스로 봤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목조 건물 자체가 많지는 않죠. 서양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만큼 많지는 않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공연계가 LED에 빠졌다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볼 때 장면을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전 무대가 돌아가는 걸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LED로 무대를 구성해가지고 무대 전환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이제 1 장면에서 2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제 무대가 돌아가면서 네. 세팅이 좀 바뀌잖아요. 그 원래 그렇죠. 네. 근데 LED로 뭐 불빛이나 뭐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따로 사람이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뚝뚝뚝 설치하는 게 아니라 LED로 불빛으로만 무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판타지에서 많이 활용이 된대요. 아무래도 판타지 무대를 꾸미는 거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데에서는 이 장르 특성상 우리가 현실에 없는 공간을 연출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꾸미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 뭐 실제로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이 연극 같은 경우에는 LED 패널을 쫙 깔아가지고 이 지옥길을 진짜 현실감 있게 빨간불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잠깐 연극도 나왔었어? 응? 연극도 나왔었어? 야, 호민이 좋겠다. 그런 포인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회전 무대는 또 생동감도 있기는 하지만요. 예.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게 다 쓰레기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LED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애용하는 극단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몰입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일단 첫 번째로는 LED는 결국 불빛이잖아요. 그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번쩍 하다 보니까 눈이 좀 필요하다. 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는 정말 연극의 특성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가지고 몰입을 하고 싶어서 간 건데 이게 연극인지 영화인지 뭐 구분이 안 간다. 뭐 이런 후기들도 꽤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이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게 남용을 하다가는 연극의 특성이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작품마다 조금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선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 앞에서 나오고요. 앞에 뭐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냈다고? 캐릭터를 냈어요. 캐릭터? 네. 캐릭터. 벌레를 가리키면서 제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양 하루살이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몸이 길고 날개가 굉장히 커서 붙은 별명입니다. 네, 1번 피터팬, 2번 팅커벨, 3번 후크 선장. 4번 K 하루살이? 하루살이. 땡! 아니에요. 아니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위대한 쇼맨 OST에서 한 곡 들을까요? This is me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팅커벨이었죠. 자, 선정답자 안주연님, 야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혜숙님, 5040-6990-3122 쓰시는 분 이렇게 네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 이혜숙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선정답이라는 건 미리 문제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렇지요. 문제랑 정답 또 정답 번호까지 예상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긴 문화기도 하고 초반에 제가 약간 조장하긴 했어요. 재밌잖아요. 한번 운을 시험해 보시죠. 선정답 아니더라도 일반 정답자가 지금 더 많아요. 일반 정답자 네 분께 선물 드리잖아요. 어느 쪽이든 선물 많이 드리니까 많이들 타가십시오. 양미정님, 최은미님, 박수키님, 김교봉님, 허진호님, 이정섭님, 임형숙님, 3518 1388 4216 쓰시는 분들 오늘 새싹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다들 잘 오셨고 계속해서 늘 게시판에서 뵙게 되는 이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맛맛 코너 있는 날인데 오늘 또 이유석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너무 자리를 비우는 게 잦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이전에 이미 곤장 제작을 외주를 줬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두 분 모시고 오늘은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입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계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행으로 수다 떠는 우리술의 전도사 어? 탁재영 PD입니다. 뭐 주말 동안 뭔가 그 술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제가 요새 뭐 우리술 관련해서 뭐 하나 더 신문에 했어요? 칼럼도 행사? 쓰고 어.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요? 큰 기사를 하나 썼었습니다. 뭐 많이 하셨구나. 아이고. 오늘 김미아님께서 오늘 다들 의상이 초록초록 시원해 보여요. 아니 두 분은 진짜 초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고 오다 보니까 네. 공교롭게 초록색 티셔츠를 이제 같이 입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아까 뉴스 전해주시는 희애 씨도 예. 치마가 약간 타탄 체크 무늬인가? 네네네. 그 초록색에 들어간 거였고 밖에 있는 PD님도 오늘 초록색 좀 뭐라 그래요? 자켓? 네, 그러니까 오늘 크로마키를 네. 빼면 우리 모두 사라집니다. 아니 아까 우리 원거리로 카메라 잡은 거 두 분 함께 나온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제 탁 PD님 셔츠 벗고 둘이 같이 계시는 네,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러네. 클론 같아요. 궁따리 샤바. 근데 네. 또 오늘 좀 웅디는 하와이안 셔츠입니까? 야, 시원하게 입고 왔습니다. 멋있어. 예. 네. 다들 네. 마음이라도 맞아요. 놀러 가는 맞아요. 마음을 좀 확 가지시라고. 떨어졌어요. 그나저나 오늘 또 소장님 자리 비우셨는데 네. 돈 벌러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라디오야말로 사랑과 애정, 헌신이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 네네. 그 딸린 입들이 있으니까 네네. 또 이렇게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막지를 못하겠어. 아니 그러면 노 작가는 돈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애정이 없습니까?
있지. 있는데 라디오를 조금 더 아, 네. 생각해 주시고 왜냐면 지금 결속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라고 있습니다. 출장이 없겠습니까? 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오는 출장 화요일에 걸리면 다 마다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코너의 정신적인 지주인 저도 어? 출장 가겠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 나도 갈래 그러면. 그럼 내가 진행해야지. 뉴질랜드 간다면서요. 다음 주에. 아 그렇습니다. 5월 31일 날. 아니 왜 다들 많은 자꾸 분들을 자리를 비우네. 모아서 뉴질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탁 PD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여행업계는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어. 비행기 가격도 네. 처음에 이제 여행 재개됐을 때만 해도 와 너무 올랐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좀씩 진정돼 가고 있고 네. 뭔가 좀 갈만하다라는 어.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오늘 주제를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이 주제를 보는 순간 하기 싫은 주제는 미리 공지를 안 하더라. 이 주제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숨이 탁 막히고 안 그래도 더워졌는데. 답답하고 아 숨이 턱만 숨이 감자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수미 감자인가? 예. 아. 방수경님께서 오늘 주제가 뭔가요 하셨는데 감자입니다. 감자. 예. 저는 웅디가 말은 저렇게 해도 굉장히 감자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고 제가요? 예.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핵감자가 진짜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간 감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자, 제가 지금부터 10초 내에 언급해드리는 음식 네? 웅디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슨 이 소리야, 요리의 기분이 제목 그래. 이 요리의 제목은 어? 짜그리. 어? 짜그리찌개 아시죠? 좋아요. 짜그리찌개 뭐가 들어가요? 거기요. 그치,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돼지고기가 감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아 소화죠. 그래야 그 전분 때문에 약간 국물이 좀 그렇지. 진하게 되는구나. 걸쭉해지면서 네. 감칠맛도 올라가고. 또. 네? 또. 감자전 안 먹어요? 비 오는 날? 감자전 좋아해요. 막걸 거봐.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기도 있어야 돼. 어? 고기도 있어야 돼. 수육 곁들여 아우 줄게요. 너무 네. 좋네요. 그리고 또 햄버거 먹을 때 예? 감자튀김 빼요 안 빼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예. 왜? 목 막혀요. 저는 햄버거에 고기가 좋아요. 야, 여기는 웅디는 목이 막히고 나는 숨이 더 막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여름철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뭐 다른 계절에도 많이들 드십니다만은 지금 너무 감자가 맛있을 계절이라 가지고 사실은 탁피디님이 TMI를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감자가 사실은 TMI가 할 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구황작물. 그렇습니다. 맘맛 코너에서 우리 구황작물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탁피디님은 이제 우리 TMI 역사도 늘 기대가 됩니다만은 사실 그냥 TMI 역사 할 시간에 우리 그냥 패션이나 본인 코디 얘기하시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훨씬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늘 관심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자 우리 탁피디님이 전해주시는 감자의 TMI 역사 들어가 볼게요. 네. 전 세계 먹거리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공헌한 식품을 꼽아라. 그러면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바로 이 감자입니다. 맞아요. 이게 독일의 기근을 해결했고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식량 문제 해결했고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서는 근데 감자에 또 의존하다 보니까 감자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대기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근. 구황작물로 수많은 사람을 또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식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인류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한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기원은 기원전 5,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이구.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서 이미 이 잉카인들이 감자를 농사를 지어서 먹었던 그런 흔적이 나왔어요. 예. 감자를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장을 해가지고 냉동 동결 건조 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저장해놓은 감자를 봤어요. 이 저장해놓은 감자가 쭈뇨라고 하는데, 준요. 예, 우리 일반 감자의 무게가 한 그냥 손으로 들었을 때 어떤 무게는 한 10분의 1? 아 가벼워요. 약간 오히려. 탁구공 같은 느낌이 나요. 그 정도로 가볍다고?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크기도 좀 조그매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먹었다가는 이빨이 부러지죠. 너무 단단하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때는 물에 넣고 다시 불려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죠. 그게 맛있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맛없어. 그래서 맛없어. 맛없네. 근데 이제 맛맛 코너인데. 잉카 제국은 이 쭈뇨가 있었기 때문에 냉동 감자가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나라의 그 창고에다가 이 쭈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어딘가에 기근이 들었다. 어딘가에 지금 농사 흉작이 들었다. 대방출. 그러면 그걸 대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그 페루의 감자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감자 표본만 4,900여 종이라고 해요. 뭐지? 페루 감자 진짜 네. 유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감자 뭐 머릿속에 떠올려봐도 뭐 한 5개도 안 될걸요. 네네. 감자가 다 감자지 뭐 이럴 텐데 감자 표본만 4,900여 종이 있고요. 엄청나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칠레랑 페루 사이에 이 감자 갈등, 감자 위기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칠레 농업장관이 전 세계 감자의 99%가 칠레에서 발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페루에서 무슨 소리냐? 칠레 감자는 다 페루 감자의 손자다. 이러면서 칠레와 완전 페루 논쟁. 사이에 감자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다. 네네. 감자가 1570년경에 스페인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가 됐는데요. 예.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감자는 나병, 매독, 불임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이걸 먹으면 성적으로 문란해져. 그래가지고 미쳐. 막 이런 소문이 나던 거예요. 감자 먹으면 성적으로 물러내죠? 그러니까 이게 낯설잖아요. 낯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도 심리적 약간. 거부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요리사들도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 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덩이 줄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막 흙투성이잖아. 아 이건 못 먹는 거야. 이걸 버리고 가지와 잎을 끓여서 수프를 어허. 만들어야지 했는데 가지와 잎에는 독성이 그러게요. 있어가지고 그 왕실 연회에 내놨더니 다들 중독이 돼가지고 한동안 궁중연회에서 금지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자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군대 약사였던 파르망띠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러시아와의 이제 7년 전쟁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네네. 근데 프러시아에서 이 포로들한테 변변한 먹을 거리를 주긴 좀 그렇고 하니까 돼지 먹이로 쓰던 감자를 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아니, 맛있어.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기운도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이걸 보급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루이 16세한테 감자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루이 16세가 군대가 이제 훈련하던 땅에다가 감자를 재배를 하게 하고 이 사람도 이제 처음부터 이걸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먹을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착검 그렇지. 이 병사들로 하여금 아예 그 소총에다가 검을 딱 꽂은 다음에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중요한 거니까 정하시겠지. 왕의 군대가 지킬 정도라면 야 이거 뭐 있는데 이러면서 이게 고도의 마케팅이었어.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경비가 느슨해지면 막 가가지고 훔쳐가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감자가 널리 보급이 됐다. 맞아, 그리고 맞아. 18세기 말이 되면 이제 독일에 감자 보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독일은 기후와 토양이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밀보다 호밀, 귀리 이런 곡물을 많이 재배했는데 그래서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가 아주 중요한 식량으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면 독일 가면은 감자 없는 식탁 없죠. 상상하기 힘듭니다. 없어.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혹시 독일이 감자의 원산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자 많이 먹고요. 많이 그래, 그렇군요. 아일랜드가 이제 감자 재배하는 최적지인데 그러면서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그 영국 지주들이 아일랜드 소작농들이 재배한 밀, 옥수수 이런 걸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감자가 또 신의 축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솥 하나만 있으면 요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빵 만드는 거에 비해서 연료가 적게 들어. 그래서 감자를 정말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녹색들이 다 이 아일랜드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1845년에 아일랜드에 감자 마른병이 돌기 때문에 맞아. 이 감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때 완전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큰일 났었지. 그래서 이때 정말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5년 동안 100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때 숫자. 맞아요.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도 아일랜드계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아일랜드 사람들의 상징 성 패트릭스 데이 되면은 다 이렇게 녹색 티셔츠에 맞아요. 뭐 녹색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막 행진하고 완전히 그 국가적인 공휴일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미국으로 그 이주한 아일랜드 가문 중에 케네디 가문도 있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에는 1824년에 전래가 됐습니다. 청나라로부터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산삼을 캐러 함경도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이제 여기 머물면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감자를 심어놓고 먹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조선 사람들이 옮겨 심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토감저라고 한다. 이 저자가 그 고구마에 쓰는 한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달콤하다.
그래서 감저. 아. 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오. 이 감자라는 말은 이 감저에서 온 거다. 그리고 이제 1832년에 영국 배가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에 표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원들이 또 감자를 그곳에 이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이 되면 뭐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일원에서 많이 먹게 되고 서울에서는 1883년에 선교사가 처음 재배한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감자에는 칼륨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심장, 신경계, 근육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도 많고 노화로 인한 알았어요. 세포 손상 아이 좋겠지 뭐. 효능도 그만해. 있는 그만해. 세계 그만해. 역사를 바꾼 식물 감자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적당히 호응 좋을 때 그럼 딱 끊어야지. 그걸 무슨 효능까지 얘기하고 있어. 여기가 무슨 뭐 영양탕집도 아니고 여기 왜 효능이 나옵니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자가 왔어요. 이거 웅디도 좀 대답을 해주세요. 뭐요? 조미연님께서 세 분은 감자 먹을 때 소금 파세요? 설탕 파세요? 찐 감자 쪄가지고 찍어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드세요? 설탕에 찍어 드세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 안 먹어요 한 표 나왔고. 저는 종지 2개 넣고 번갈아 가면서 찍습니다. 아 그렇지. 네. 사실은 고민이 되긴 해. 근데 저는 소금을 주로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감자가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조금 이렇게 피처링 했었을 때 그 구수함, 고소함이 좀 북돋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네. 소금에 찍으면 음. 감자 자체의 단맛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원래 소금의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소금파. 예, 입니다. 그렇군요. 전 둘 다 파. 나 참 약간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있긴 있었어요. 뭐가요? 이제 감자를 따로 감자만 먹을 일은 없고요. 당연히 제 인생에. 그리고 이제 단언한다. 단언한다. 고기나 탕에 같이 나오는 건데 아, 네. 고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젓가락을 탁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짚는 행위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열량을 소비하는 이제 이거 나로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행위인 건데 그 비용 대비 왜 그 젓가락을 고기를 짚지 않고 감자를 짚? 감자를 짚느냐. 아 고기만 먹을 순 없잖아요. 고기만 먹을 수 있지요 왜? 아이 진짜. 그러면은 그 돼지뼈 들어가는 감자탕. 너 감자탕 먹을 때도 고기가 좋아요. 당연히 감자는 안 먹습니까? 거의 안 먹는. 아, 그래? 알았어. 어쨌든 우리 또 그렇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감자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믿고 오늘 네네네. 달려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네네. 좀 그 네. 주제로 야채를 고를 때는 네네. 그냥 고르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디의 졸렬하고 옹졸한 취향은 전혀 아이템 선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듣다 보면은 네. 웅디가 좋아할 만한 음식 당연하지. 우리가 감자만 먹으라 그랬어. 네네. 아유 정말. 알았어요. 네네. 참. 식당 하나 해야 하지 말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공지하다 보면 시간 다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맛집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 즉석 민원 해결해 드리는 거 청취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사연과 함께 우리 맛집 정보가 궁금한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가서 헤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맛있는 맛집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이 바로 우리 두 분께서 정답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저희가 답변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냥 게시판에 남기시면은 콩으로 보내시면은 콩이 죄송합니다. 고릴라로 보내시면은 뭐야 지금 아니 그 같은 방송국 이적을 노리는 거야 지금 왜요? 제가 킹콩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지금 SBS 제가 킹콩을 너무 좋아해요. 황금 시간대 야, DJ가 딱 걸렸어. 죄송합니다. 딱 걸렸어 이거. 죄송합니다. 어쩔 뭐 거야, 지금 이거. 몸은 목동에 있고 마음은 그러네. 여의도에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나 이거. 고릴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이게 번호로 좀 답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실수인데 이거는. 그러네.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야, 고릴라 감자 좋아. 그 킹콩이 감자 좀 좋아 닮았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 감자 맛집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 이 방송 중에 나누는 우리 이 맛집들, 네. 식당들 정확한 식당 이름은 저희가 방송 중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네네. 늘 초성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매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꼭 여쭤보시는 분들 늘 있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허지용 쇼 인별그램에 올려놓고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어느 맛집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메뉴는 뭐였는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맛집 지도 완성하셔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현님이 보라를 보려고 들어왔어요. 하와이안 셔츠, 클론 그런 웅디 이야기 듣고 많이들 보라를 보러 오셨네요. 그렇군요. 이 네.
그래서 저희 뭐 3부로 가는 우리 중간 음악도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우리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안무도 함께 쳐주시겠다고 또 흔쾌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근데 퀴즈 내야죠. 듣기 전에 내겠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네, 아, 네, 네. 네. 미리 춤 네. 맞추시라고 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사태 이후로 지금 아직 안 돌아왔어. 예. 고릴라가 참 좋아요. 예. 우리 감자 맛집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탈리아 파스타 중에서 감자와 치즈, 밀가루 반죽해서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먹었던 요리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옹심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크로켓, 2번 뇨끼, 3번 회오리 감자. 힌트. 자, 먼저 하시죠. 클론 뽑으시죠. 클론 원께서 하시죠.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걸 가위바위보.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예전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뭐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연애해서 그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제가 보통 하루에 4끼 4끼 이상 먹었어요. 근데 요즘 그냥 2끼 3끼만 먹어요.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살이 자연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깔끔한데. 괜찮은데요? 요즘은 하루에 4끼 안 먹습니다. 깔끔한데. 네, 안 오. 먹습니다. 저는 오. 사실 이제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불량 걸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지금 여기 오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소화기보다도 저립선이 문제다. 빨리 비뇨기과를 가셔야 된다. 네. 비뇨기과를 지금 가셔야 된다. 4끼는 그걸 하더라고. 4끼 맛집 코너에서 꼭 그런 힌트가 나와야겠습니까? 비뇨기가 느껴지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알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 실수한 지 지금 거의 한 10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게시판에 네네. 저를 이제 그 성토하는 성토하는. 분들께서 많이 지금 보이시는데 근데 뭐 까놓고 얘기해서 네. 뭐 다 영장류 아닙니까? 하나는 식물 아닌가요? 그게 그거야? 이제 그렇게 그냥 퉁치고 가겠다. 비인이었어? 저는 2부 끝곡 선곡이 주병선 씨 칠갑산 나올 줄 알았었습니다. 왜요? 밭을 매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뭐라는 거야. 6557 쓰시는 분 네. 6월 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모시고 대전으로 식도락 여행 갑니다. 맛집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한 5곳 정도 우리 담당 최은채 작가님께 정보를 이미 보내드렸고요. 유성구, 대덕구, 뭐 중구에 있는 식당들인데 유성구 궁동에 있는 밥집이 아니라 술집을 표방하는 어떤 식당이 있는데 히읗집이 있는데 진짜 그 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정말 맛있습니다. 메뉴가 그때그때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나오는 건 수육이에요. 좋아. 네, 수육에 곁들임이 제철 어떤 것들을 곁들여요. 뭐 부추가 나올 땐 부추를 곁들이기도 하고 뭐 김치 솜씨도 너무 좋은 집이 하나 있고 좋아. 그다음에 그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돼지고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우리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돼지고기 부위 중에 토시살을 파는 집은 없어요. 좋아. 전국에. 예. 그리고 소고기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그 돼지고기 소금구이에 더불어 토시살을 드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이외에 뭐 칼국수집 또 입가심 하시라고 디저트로 중구 문창동에 있는
그 꽈배기 집도 하나 안내해드렸는데 거기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꽈배기 뭐 핫도그랑 더불어서 반드시 샐러드 빵을 드셔야 됩니다. 샐러드 버 네. 맛있지 시장에서. 아니 그 시장 아니고 그냥 그 가게인데 다른 집 샐러드 빵보다 두께를 좀 얇게 해가지고 바짝 튀겨내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네네. 오. 그래서 여러 곳 알려드렸으니까 맛있는 여행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다 이게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제 그 휴대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야. 식당이 한 40만 개 정도가 제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네. 먹고 다니는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되게 많구나. 예, 그렇죠.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6557 쓰시는 분께 문자로 단문자로 우리 다 정확하게 네. 단문자 보내드렸어요. 방송이라 초성만 말씀드렸습니다. 노탁소의 맛 팟캐스트로만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편하게 즐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감자집 예, 가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음번에 진짜 콩 맛집 할 거야. 콩 맛집. 좋다. 그러니까. 대표님 좋아요. 자, 첫 번째 감자 음식을 내는 식당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디귿집인데요. 여기는 한 4년 반 정도 된 식당이고 상호에서 이 집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그 상호가 세 글자인데 그중에 두 글자가 뭐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을 기반으로 약간 퓨전 요리를 내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와 독특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믹스? 첫 번째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가 감자전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가게 인테리어만 보면은 무슨 위스키나 칵테일 바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웅디는 어떤 취향입니까? 감자전이 채 썬 거, 아니면 강판 다 간 거, 아니면 슬라이스로 무쳐내는 거 세 가지 중에. 저는 감자전은 다 좋아요. 아 진짜? 어떤 형태든 다 좋아요. 감자전. 그래. 진짜 입에서 막 정말 말 형용을 못하겠어. 감자전은 최고예요. 뭐에 찍어 먹어요? 뭐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양념 간장 이런 거. 하지만 그 고기랑 같이 먹는 걸 제일 선호하고 따로 뭐 안 찍고 고기랑 같이 먹는 걸 그치. 선호하고 감자전만 있으면은 보통 이제 간장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튀겨야 돼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바짝 바사삭 튀겨야 돼요.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데 네. 하지만 네. 아, 취향은 저는 바사삭한 게 바사삭한 거. 이 집 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은 감자채를 썰어가지고 부쳐주는 전인데 일단 튀김이 웅디가 좋아하는 바삭한 스타일을 견지하고 있고 이 집의 감자전이 왜 유명해졌냐면 석장이 나오는데 사실 감자전 자체도 좋은데 곁들여 먹는 저게 히트를 친 거예요. 저게 뭔데요? 이게 그림으로만 보면 약간 잔멸치 볶음같이 멸치 보이죠. 라면 생라면 아니에요? 그렇죠. 라면 부스러기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 존재는 무엇이냐? 성게알 버터입니다. 성게알 버터? 예, 예. 감자전에? 예. 그냥 저걸 별도의 접시에 담아 주시는데 성게알이랑 버터를 섞어서 얼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 왜 그라인더 같은 거 있죠. 치즈 이렇게 갈아내는 거. 예. 그걸 이렇게 갈아 가지고 저 약간 자잘한 대패밥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서빙을 해 주는 거예요. 아, 풍미가 장난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이해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 연구 진짜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성게알도 굉장히 녹진하고 좀 농한 맞아요. 풍미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다 버터까지 곁들였으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좀 가늘게 갈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감자전 위에 이제 올려가지고 먹으면 보통 우리가 음식 맛이나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뭐 눈 녹듯이 막 사라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차가웠던 걸 얼어 내놔가지고 그렇겠네. 또 갈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위도 입자도 작을 뿐만 아니라 차가웠던 게 이제 녹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넣으면 0.1초 만에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풍미가 좋고 특이할 네. 거는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알겠는데 그렇죠. 네. 이게 감자전과의 상성이 있나요?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입안에 머물러야지 풍미가 입안에서 놀고 어떤 그런 남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요. 사실은 성게와 버터의 풍미를 더 진하게 느끼려면 저거를 삽으로 퍼가지고 이제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 눈치를 보이겠죠. 뭐 오늘 다 먹냐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고 이 집은 이 요리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메뉴들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제가 이거 이외에 뭘 먹었냐면요. 다 풀이야 사진은. 아니 이거 골뱅이 튀김이에요. 아 골뱅이 튀김이에요? 골뱅이 네. 튀긴 거라고. 골뱅이 튀김인데 새카맣잖아요. 왜다 석탄 같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오징어 먹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 안에 있는 골뱅이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함께 곁들임으로 내는 게
파스타 중에 가장 가는 면 있잖아요. 가는 면으로 만든 냉 파스타예요. 근데 저기 소스는 또 뭐냐면 쏨땀 있잖아요. 그 동남아 그 양념 있잖아요. 네네네. 아 알아. 그 약간 느낌. 피시 소스 같은 거. 약간 새콤하고 약간 달달한 네네네. 그런 양념이에요. 그 느낌에. 그리고 참나물을 하나 얹어주기도 하고 이것도 특이해요. 고추장 숯불구이인데 이제 그 채소 뭐 양배추를 비롯한 고추, 채소 삼총사를 불에 구워요. 예. 그리고 그 안에를 들추어 보면 고추장 양념을 한 그 숯불에 구운 고기가 있어요. 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해 주냐면 양배추를 깔고 고기를 올리고 뭐 고추를 썰어 넣어도 되는데 특이하게 수박이랑 치즈를 같이 줘요. 수박이랑 치즈. 예. 저걸 함께 먹으라는 건데 아까 계속 웅디가 물어보잖아요. 상성이 상성은 있냐고. 어떠냐, 조합은 어떠냐.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잘 모르는 집을 왜 가져와서. 근데 왜냐면 이건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공부의 결과물일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뭐 평가를 내릴 건 아니고 저는 예. 아주 독특하다는 느낌 받았고 맛은 고추장 숯불구이인데 맵지는 않고 오히려 매운 건 저 훈제 고추가 진짜 매워요. 그래서 매운 건 그쪽에서 이제 보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특이해요. 으깬 달걀인데 식빵을 튀겨요. 그 안에 달걀 이제 간 거를 아니 달걀 스프레이드를 껴놓고 그 위에 청포도 슬라이스랑 저 가루처럼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성게버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거는 또 아니야? 육포를 간 거예요. 아 이거 좋아. 오. 특이하죠. 맛있겠다. 그러니까 식빵의 바삭함, 달걀의 고소함, 청포도의 달콤함 그리고 육포의 짭짤함이 어우러진 이것도 희한한 메뉴예요. 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발휘해가지고 연구 많이 하는 굉장히 독특한 집인데 특히 감자전의 인기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집 이름 뭐 실험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연구를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풀어내는 건데 그 과정과 결과물과 모양새가 또 플레이팅도 그렇고 상당히 좀 독특하긴 합니다. 네네. 맛있다는 얘기 끝까지 안 하는데.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제 입에 맞으니까 가지고 오지 뭐 제 입에 전혀 안 맞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죠. 네. 물론 제 입에 잘 안 맞아도 소개해드릴 수는 있죠. 왜냐면 제 입맛이 무슨 판정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이거 되게 궁금한 집이긴 네. 하네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기역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레동. 네네네. 여기 물레동에 가보면 이제 물레 창작촌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창작촌이 이제 물레역이랑 신도림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보면 옛날에는 그 뭐 정밀기계, 뭐 부품 가공, 뭐 이런 업체들 쫙 있던데요. 원래 옛날이 그런 이제 그 모여 있는 곳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그런 문화 공간, 대한 공간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재밌는 이제 뭐 술집, 밥집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들이 예, 공존하고 있어요. 맞아요. 묘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가공업체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가게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솔직히 1차로 가는 것보다는 2차로 가는 게 메뉴도 좀 더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 뭘 좀 드시고 나서 여기에서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주류 위주로 좀 있는 집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밥 되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네네. 고기를 먹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근데 이 집에도 또 한칼하는 고기 메뉴도 있고. 자 일단 그래서 주류로는 뭐 맥주, 하이볼, 위스키, 전통주 이런 거 다 갖춰놓고 있고요. 예. 요새 또 전통주 제가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겼잖아요. 딱 보니까 고민 많이 하시는 흔적이 나는 정말 구색을 잘 맞춰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전통주 위주로 갖다 놓으셨고. 아니 네. 오리술 익스프레스 참 좋아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 일단 돼지 볼살구이, 오. 돼지 볼살을 허브랑 소금, 후추에 재워가지고 그걸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또 여기서 무친 그 영양 부추나물 이런 것과 그 와사비와 함께 먹는 돼지 볼살구이 일단 맛있고요. 죄송한데 네네. 오늘 주제 감자인데 지금 네. 웅디의 눈치를 보느라고 당연하죠. 돼지를 먼저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간파당했네요. 방금 나왔던 사진이 돼지 볼살구이가 아니구나. 지금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맛있겠다. 돼지 볼살구이 장난 아니네. 맛있고요. 볼살에 또 이렇게 결 봐, 씹는 결. 맛이 되게 좋아요. 네네네. 오, 맞아. 고기 결 좀 봐요. 그러니까 요걸 한 점을 딱 집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물이랑 한 젓가락에 딱 집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쌈 싸 먹는 것보다 일단 파채가 있으면 파채랑 한 젓가락에 딱 집어가지고 먹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피처링. 그렇죠. 네. 나물이랑 함께 드시는 그 위에다가 와사비 탁 올려가지고 고추냉이 탁 올려가지고 먹는 아우, 맛있겠다. 이런 돼지 볼살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 발라낸 닭목살 튀김이 있습니다. 뼈 발라낸 닭목살 네, 튀김. 뼈를 다 발라냈어요. 닭목살을 우리가 좀 저하는 것은 그 안에 잔뼈가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살 어쨌든 그 뼈를 다 발라내가지고 대박. 그 목살의 어떤 꼬들꼬들함만 남긴다 이거죠. 오. 여봐요. 예. 감자예요. 가만 있어 들어봐봐. 예. 자 그리고 닭 껍질 교자가 있어요. 진짜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거지. 제가 요즘 네. 닭껍질에 꽂혀 있거든요. 네네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닭 껍질도 아니고 닭 껍질 안에다가 어? 만두소가 들어가 있어. 만두소랑 고기랑 요거를 닭 껍질로 싸가지고 튀긴 거야. 감자가 아니라 고기소가. 고기소. 야,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맛있겠지.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야, 괜찮네. 근데 요즘에 진짜 양도 많아. 네. 선술집 이거 봐봐. 이 노릇하게 보는 거 봐봐. 운영하는 집 중에 저 닭껍질 교자를 내는 집이 상당히 네.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많아졌어요. 이거 완전 맥주로 끝인데. 끝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자, 이런 거 먹고 있다 보면은 감자전이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근데 감자전은 인정해요. 아, 네. 감자전은 솔직히 먹고 싶어. 술 마실 근데 때. 감자전도 그냥 감자전이 아니라 어? 스위스식 감자전. 스위스식 감자전이 뭐예요? 스위스 사람들 또 네. 감자전 잘 만듭니다. 레스티. 레스티라고 하는데요. 레스티? 요 감자를 살짝 얇게 채를 쳐요. 어? 그래가지고 채친 감자 가지고 눌러가면서 굽는 거지. 그래서 오. 감자 그 전분 가지고 싹 이렇게 얽히게.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베이컨도 들어가죠. 그 위에다가 치즈를 솔솔 뿌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 앞으로 노탁석 중에 탕만 남겠구나. 여기서 그 안에 베이컨을 빼고 안에 고기만 좀 뭐 이를테면 제육 같은 걸로 네네네. 이렇게 바꿔도 되게 아 맛있겠다. 제육으로. 베이컨 제가 얘기해 짜잖아. 볼게요. 다음 가가지고 꼭 베이컨 한번. 대신에 응. 어떤 한국과 스위스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죠. 베이컨 네네네네. 짜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거 레스티는 진짜 아까 삭 PD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감자 튀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쵸, 것 같은 그쵸. 그런 딱 네네네. 느낌이 나는. 그럼 먹을 때도 모양.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아. 엇걸어놨잖아. 그러니까 예. 조금 그게 이제 걸치면서 또 다른 식감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자를 갈지 않고도 이걸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굽다 맞아요. 보면은 그 안에 전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얽히는 거지. 그러겠네요. 네네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치즈도- 맛있습니다. 치즈도 뿌려져 있고. 이런 건 얼마예요? 요거 메뉴가? 지금 레스티가 레스티 가격을 제가 10,000원대 봅니다. 네네네. 만 원대? 그렇게 안 비쌉니다. 10,000원 한 네네네. 중후반쯤 아닐까 싶네요. 10,000원 중후반? 오, 쟁반이 큰데 그 정도면 자 그리고 괜찮지. 요거 말고도 골뱅이 비빔국수, 뭐 바지락 오. 술찜, 그리고 좀 전분이 더 필요해 그러면 이제 매콤 크림 떡볶이, 그리고 그리고 입이 심심해 그러면 이제 부각 3종 세트 뭐 이런 게 있고요. 하이볼 다양하게 갖춰놓고 있고. 아하, 좋지. 그리고 아까 그 스위스 감자전을 뭐랑 드시면 좋냐? 이 집에 막걸리 갖춰놓은 것 중에 탄산감 있는 그 샴페인 막걸리라고 부르는 그런 막걸리가 있어요. 오. 요거랑 같이 감자전 드시면 그냥 쫙쫙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 중에서 또 붉은 누룩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 보면은 마치 이거 딸기 막걸리 아니야? 알죠. 이거 토마토 막걸리 아니야 싶은데 사실은 누룩이랑 쌀만 들어갔어. 그런 저희 막걸리 먹었던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도 한번 먹어봤을 거예요. 아, 그거 비슷한 거죠. 네네네. 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보면은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먹어보면은 은은한 단맛이 돌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붉은 누룩으로 만드는 그런 막걸리도 같이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좋아.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네네. 그렇게 새로 나오는 어떤 뭐 무슨 향이 난다. 어떤 뭐 색깔이 좀 원래 막걸리랑 다르다. 네네네. 그럼 탁그막 거부감을 표하시면서 난 이런 거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네네네. 막상 먹어보면 진짜 반하실걸요.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자신감을 얻었다. 뭐 푸성귀나 뭐 콩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해도 웅디 마음에 들게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나름의 어떤 그 골드락스 포인트를 제가 알아낸 것 같다. 그렇군요. 감자전 좋지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제천으로 갑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 2가에 위치한 티읕집인데요. 여기는 이제 몇 번 옮겨 다니셨는데 가게 역사는 다 합치면 25년 된 그런 가족이 운영하는 가정집을 개조한 스타일의 식당이고. 근데 저는 최근에 네. 이런 그 칡국수 네네네.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많이 여기는 없어졌지. 지금 웅디가 이야기한 대로 칡국수가 주 메뉴인 집입니다. 오. 칡국수는 3가지 스타일로 드실 수 있어요. 뜨겁게 또는 비빔으로 그리고 여름 한정 콩물 칡국수도 있습니다. 오호. 근데 이제 뭐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다양하게 드실 수 없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3종류의 칡국수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제 입맛에 가장 맞았던 것은 비빔 칡국수가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비빔 칡국수. 이게 고명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뭐 달걀도 올라가 있고 김가루도 올라가 있고 뭐 오이채 무침 같은 것도 올라가 있는데 이 비빔 칡국수의 요결, 핵심,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뭐냐? 저 중앙에 위치한 양념장이에요. 양념장. 저게
불편부당의 양념장이에요. 뭐 어떤 의미죠? 단맛, 짠맛, 신맛, 달콤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다 발을 걸치고 있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기가 막힌 양념장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감자 맛집이라면서요. 예? 감자 맛집이라면서요. 양념장에 감자를 갈았나 보지 뭐. 나도 좀 편법을 씁시다. 네? 이건 이제 칡국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어떤 칡국수를 드셔도 아름다운데 반드시 이 집에서 드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감자떡이 있어요. 감자떡. 네. 감자떡? 이걸 직접 이제 만드시는데 영롱하다. 감자떡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감자 전분이 만들어가지고 익반죽을 해가지고 쪄내면 진짜 쫄깃쫄깃하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이게 이 집에서 이제 주문하면 그때 바로 찌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정말. 칡국수를 드시면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먹고 나서 이제 끝부분쯤에 나올 확률이 높고 뭐 후식으로 먹는 거네요? 저도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건 별도로 포장해서 가져가셔도 아주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저렇게 그럼 이거는 달콤한 소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흰 그 팥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감자떡 안에 들어있는 팥소가 너무 달아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집은 팥소가 안 달아요. 그 살짝 간간한 끼도 좀 있고 그래서 반죽도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집에 감자떡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근데 감자떡이 색깔도 되게 예쁘네요. 약간 반투명처럼 보이죠. 감자로 뭐 만들면 꼭 그러더라. 그렇죠. 감자 전분으로 이제 영롱해. 익반죽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런 빛깔을 띱니다. 아, 아까 이게 그 예쁘다. 칡국수도 제가 색깔을 유심히 봤는데 예. 너무 거무튀튀하면 사실 색소를 쓴 거고. 네네. 아 진짜? 네네네. 이 정도로 약간 희끄무리한 게 원래 칡전분 색깔이 저래요. 근데 그렇지. 우리 칡냉면 먹으러 가면은 네. 엄청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이제 비율에 네. 따라 다른 거죠. 비율에 따라. 우리가 메밀냉면도 그렇잖아요. 메밀의 비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로스팅 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는 집들도 있고 한데 칡을 되게 많이 쓴 집은 칡 함량이 높은 집은 오히려 좀 희끄무리해요. 아 칡의 함량이 높으면은 네네. 오히려 약간 허옇다. 네네네. 어허 좋은 거 알고 가네. 특별히 식당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얘기해야지. 네. 요거는 이제 그 시민 이땡땡님께서 이땡석님께서 아 이제 우리 이름도 네네. 얘기 못해요? 시민 이우성님께서 제보해주신 그렇습니까? 제보 맛집 네, 아바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산 중앙역에 있는 피읍집이고요. 요 집의 이름에 이제 뽐무가 들어가는데 뽐무. 오. 이 뽐무가 불어로 이게 사실은 사과예요. 사과지 사과. 예, 네, 맞아. 근데 이제 불어로 감자를 대지의 사과다. 그래서 오호. 뽐드테떼, 아. 뽐드테떼라고 합니다. 뽐도 됐다. 네네네. 이번에 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에서 멘티스 배우 했던 분 이름이 뽐 클레멘티프잖아요. 예. 이분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분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름을 준 거야. 그러니까 불어로는 사과,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범 또는 봄. 봄에 호랑이. 태어났고 범띠거든.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그 불어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이제 좋아. 벨기에식 감자튀김을 표방하고 있는 집입니다. 벨기에식 감자튀김 뭐가 달라요? 벨기에 사람들이 이 감자튀김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유별나요. 맞아요. 네.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벨지안 프라이지 이게 어떻게 프렌치 프라이냐. 아하. 우린 이미 17세기 때 웨즈 골짜기 지역에서 생선 튀기면서 감자 썰어가지고 튀겨 먹었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 원조다. 그래서 지금 이 집 가보면 정말 벨기에식의 아주 도톰한 감자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집은 치킨이 맛있습니다. 그렇지. 기본으로 일단 뭐가 맛있어야지. 순살 한 마리 18,500원 하는데 싫어하고 아이고. 정말 맛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감자 메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듬 감자, 뭐 소세지 감자 이렇게 있고 일반 감자는 이제 라지, 뭐 엑스라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소스, 케찹, 와사비 마요, 갈릭 디핑, 스윗 칠리, 나초 치즈, 마늘 간장, 사고 크림, 꿀 등 다양한 소스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감자튀김이 벨기에 거다. 원래 네. 원조가. 원조 중국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요끼였고요. 1060-8730 쓰시는 분 그리고 김아현님 세 분께 우리 정답자분들에게 묵은지 만두 그리고 손칼국수 손칼국수까지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함께해 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향숙님, 라디오에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 50대 주부 직장인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네요. 즐기고 가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재밌죠. 라디오에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 의외로 재밌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게시판에서 서로 또 이렇게 인사들도 하시고 같이 말장난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게시판도 재밌어지고 그러거든요. 조금씩 하지영 쇼가 우리 임향숙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3518 쓰시는 분은 오늘 저희 지역에서 댕댕이 건강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동안 틈틈이 우리 망고랑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는데 곧 망고 차례입니다. 망고가 한눈 팔지 않고 결승전까지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망고는 유기견 봉사하다가 입양을 했는데 워낙에 버림받은 거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동안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오늘 꼭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전 이렇게 무분별하게 밥 주고 이런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챙기고 데려가서 입양하고 이런 분들은 참 너무 존경스럽고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이세요. 망고가 저는 댕댕이 건강 달리기라고 하시길래 우리 강아지랑 같이 뭐 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망고만 뛰는 거죠? 망고 1등 하길 바라겠습니다. 4519 쓰시는 분은 포도하우스에서 포도가지 묵으면서 포도가지도 드시나요? 포도하우스에서 포도가지를 묶으면서 허지웅쇼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 김꽃송이에게 너무 수고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버스커의 꽃송이가 신청합니다. 근데 진짜 성함이 김꽃송이신가요? 아내분이? 4529 쓰시는 분? 그러면 진짜 이 아내분을 위한 곡인데? 애칭 같기도 하고.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4529 쓰시는 분. 버스커의 꽃송이가 신청하신 곡 지금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연들 계속 볼게요. 주연진님, 유치원에 특강 강사예요.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 수업하러 이동 중입니다. 너무 졸립네요. 잠 깰 수 있는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영회님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웅디. 거북이의 빙고 신청합니다 하면서 노래까지 신청을 하셨네요. 우리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신 주현진님께는 2316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 있거든요. 이걸 띄워드릴게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여기에 방금 이영혜님이 신청하신 거북이의 빙고 붙여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혜님 빨리 쾌차하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혜련님, 웅디 저도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근무 중에 눈치 보면서 고릴라 보내요 하셨어요. 잘 보내셨습니다. 모혜련님 뭐 하세요? 모혜련님. 하미님께서 목소리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김지연님은 온라인으로 주문 들어온 화장품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지연님도 또 목소리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나요? 그럴 리가. 심은주님, 조대영님, 허진호님 아까도 있었는데? 오, 감독님. 김민지님, 한인숙님, 노지연님, 8617, 4700, 9006, 2942 쓰시는 분까지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정우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이 맛에 산다 초대 코너 있는 날이죠. 뮤지컬 섹스 더 뮤지컬의 두 주인공 손승연, 김지우 씨 두 분 모시고 함께 할게요. 목소리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만요 해달라고요? 김민아님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끝곡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이장우님이 신청하셨어요.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오승훈,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